어젯밤 서울은 평소보다 더 춥고 조용했다. 서초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원로 여배우 전원주는 긴 하루를 보내고 잠이 들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마지막 잠이 될 줄은. 새벽 3시쯤 전원주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깊은 한숨소리, 곧 사라질 듯한 희미한 외침. 무슨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가족들은 방으로 달려 들어갔다. 가족들의 눈앞에 전원주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의 호흡은 끊어질 듯 가늘었다. 즉시 구급차가 출동했다. 가족들은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질렀다. 심장이 약해질 때마다 필사적으로 흉부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차가운 단 한 가지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장마비, 회복 가능성은 없어. 인생의 수많은 폭풍을 딛고 일어선 전원주는 어느 날과도 다름없는 밤에 자택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무대 조명도 없고 작별의 박수도 없었다. 남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온 절친 삼이자는 참지 못하고 전원주의 차가운 몸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올해 내 생일을 함께 축하해준다고 했잖아. 왜 그렇게 떠났어? 병원의 무거운 침묵을 깨는 외침. 당직 간호사들도 눈물을 닦기 위해 돌아서야 했다. 전원주의 죽음은 단순한 예술가의 죽음이 아니었다. 한 세대의 붕괴였습니다. 폭풍을 이겨낸 이들이 영원히 우리 눈앞에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때를 선택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예고도 없이 그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조용히 찾아올 뿐입니다. 전원주를 언급할 때 대중은 흔히 익숙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쾌활하고 활기찬 여성, 작은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큰 웃음을 터뜨리는 그녀. 하지만 그 웃음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찬 삶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원주는 어린 시절 행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비좁은 노동자 계층 동네에서 자랐고 그곳에서는 푸짐한 식사가 사치였습니다. 그녀 같은 소녀에게 연기의 꿈은 어두운 터널 끝에 희미한 빛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해낼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집안 배경도 없고 빼어난 미모도 없는 소녀가 화려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연예계에 뛰어들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고 이름 없는 역할부터 시작했습니다. 군중의 역할, 하인의 역할, 시골 여인의 역할은 스크린의 가장자리로 밀려났다. 그녀는 벌어들이는 적은 월급마다 저축하여 가족에게 보냈다. 불평 한마디도 없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원주의 사생활도 나아지지 않았다. 성급한 결혼,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모든 것을 홀로 짊어졌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빚과 굴욕뿐이었다. 또래들이 안락하게 살 때 전원주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했다. 노숙자, 누구도 도울 수 없었다. 오직 어머니의 마른 손과 굳은 의지뿐이었다. 명성 시절은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6번의 유산. 함께 출연하는 배우들을 가리는 이유로 방송국에서 방송 금지. 동료들에게 외면당했다.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후광이 너무 밝았기 때문이다. 정상에 섰을 때조차 전원주는 박수갈채 속에서 늘 외로웠다. 무대 조명 뒤의 연예계는 보이지 않는 계략과 질투, 그리고 시기심뿐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고통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운 아들에게서 왔다.
아이는 곁에 아버지가 없다는 열등감에 시달리며 자랐다. 어느 날 절망에 빠진 아이는 외쳤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은 마치 칼날이 전원주의 가슴을 꿰뚫는 듯 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의 영혼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상처를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전원주는 계속 일하고 연기하고 미소를 지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가족을 위해서, 관객을 위해서, 자신의 배역에 희망을 찾은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쉬는 대신 끊임없이 폭풍과 마주했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자녀와 손주들의 보살핌을 받는 대신 치열한 재산 분쟁에 휘말렸다. 매서운 말들, 차가운 눈빛, 끝없는 말다툼. 그녀를 지켜주어야 할 친척들이 마지막으로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말년에도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TV에 등장했지만 전원주는 그저 늙고 지친 여자일 뿐이었다. 어깨에는 아무도 나눌 수 없는 외로움의 짐을 지고 있었다. 가난으로, 명성으로, 그리고 고독을 견뎌내고 침묵으로 끝나는 삶. 모든 웃음이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바뀌는 삶. 전원주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가족의 상실이 아닙니다. 단순히 베테랑 여배우의 갑작스러운 침묵이 아닙니다. 단순히 한 세대의 황금빛 배우들이 빛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경종입니다. 현대 사회의 진면목을 비추는 잔혹한 거울입니다. 전원주가 외로운 밤에 쓰러졌을 때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알 수 없는 고통에 소리 없이 고통받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차가운 방에 잊혀지고 재산 분쟁, 무관심한 전화, 마지못해 찾아오는 방문에 시달렸을까요? 어둠 속에 한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끝없는 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원주의 장례식 날 수천 명의 팬들이 조문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한때 그녀를 사랑했던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관객들은 모두 하얀 꽃과 슬픈 눈빛을 안고 그녀를 맞이했다. 오랜 친구였던 사미자는 그녀의 초상화 옆에서 울었다. 언니, 평생 강인하셨는데, 그런데 떠나보내도 그렇게 외로움에 무너질 수밖에 없나요? 사미자뿐만이 아니었다. 가족뿐만이 아니었다. 친구들뿐만이 아니었다. 그 순간 온 사회가 전원주의 죽음이 남긴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그 울음은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속에서 잊혀진 모든 노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 울음은 간접적인 울음이었다. 현대 사회 곳곳을 서서히 뒤덮고 있던 무관심과 무관심에 맞선 것이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존경한다. 화려한 상징을 칭찬한다. 하지만 그들이 약해졌을 때는 말없이 등을 돌린다. 그들에게 포옹과 인사, 그리고 작은 인간애가 필요할 때 전원주는 평생을 싸웠습니다. 마지막 싸움, 외로움과의 싸움, 침묵의 고통과의 싸움에서 그녀가 홀로 싸워야 했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낡은 초상화 한 장이나 신문에 실린 짧은 기사 한 편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가슴 아픈 질문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외로운 노인을 볼 때 우리는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전원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진실을 똑바로 바라볼 만큼 용감한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